왜 어떤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을까요? 왜 몇 년이 지나도 심지어 그들이 당신을 나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왜 당신은 밤늦게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우연히 마주칠까봐 특정 장소를 피하며 그들이 행복한지 궁금해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것이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그리고 이 투사의 이해는 당신이 마침내 이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깨진 거울 조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들이 그 조각들을 들고 사라져 버렸다고 해보세요. 이제 당신은 자신의 반사를 보기 위해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 없이는 완전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부에 사랑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반영하거나 깨우는 부분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완성이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훨씬 더 해방적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사랑을 운명이나 인연으로 여깁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전생의 인연이고 그들과의 관계가 숙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강렬한 끌림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심리적 역학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사로잡는 그 사람은 당신의 그림자, 섀도우를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압하고 부인해 온 자신의 부분들을 말입니다. 또는 그들은 당신의 아니마, 나, 아니무스, 아니무스, 즉 당신 안의 반대 성별의 원형을 활성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건드려서 치유되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당신이 그들에게 느끼는 강렬한 감정은 실제로는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잃어버렸거나 부인해 온 자신의 일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이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투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우리가 특정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잊을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계속 끌린다면, 만약 당신이 관계에서 자신을 잃는 패턴을 반복한다면 이 여정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들을 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이 발견한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는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투사는 우리가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마치 영화 프로젝터가 스크린에 이미지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보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완벽하거나 신비롭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투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복잡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억압하거나 개발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은 무의식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특성들을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의 창조적 측면을 억압했다면 예술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에게 강하게 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측면을 부인했다면 감정적으로 표현적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이끌릴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것은 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조화로우며 집단에 잘 맞춰지도록 길러집니다. 개인적 야망, 강한 감정 표현 또는 튀는 행동들은 종종 억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억압된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하게 끌릴 수 있습니다. 투사의 강도는 억압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더 강하게 부인할수록 그 부분을 대표하는 사람에 대한 매력도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왜 때로는 첫눈에 반하거나 즉시 강렬한 연결감을 느끼는지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투사는 긍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그림자, 샤도우, 즉 우리가 싫어하고 부인하는 특성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즉시 짜증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설명해 줍니다. 투사가 특히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통합하고 싶어 합니다. 투사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통합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달성하려고 시도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잃어버린 부분들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진정한 통합은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투사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환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투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초기에 강렬한 매력이 사라지고 실망이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투사가 철회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관계들이 끝나거나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투사가 철회될 때 우리는 자신이 투영했던 특성들을 다시 자신 안에서 개발할 기회를 얻습니다.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의식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즉시 강렬하게 끌린다면, 만약 그들이 완벽해 보이거나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면, 만약 그들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투사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사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투사를 철회하고 자신 안에서 그런 특성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으로 이끌립니다. 투사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을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을 완성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 섀도우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자신의 모든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바로 우리가 특정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들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종종 우리의 가장 소중한 특성들을 포함합니다. 창조성, 자발성, 열정,
야망, 성적 에너지, 영적 갈망들이 사회적 기대나 가족의 압력 때문에 그림자 속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집단에 잘 맞춰지도록 배웁니다. 너무 튀거나, 너무 야심적이거나,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개성적인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의 그림자에는 억압된 개성 표현되지 못한 창조성 숨겨진 야망, 그리고 진정한 감정적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착한 학생이었던 사람이 반항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며 자란 사람이 감정적으로 표현적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숨겨온 사람이 당당하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에게 이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끌림은 매우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 즉 온전해지고 싶은 욕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의 잃어버린 부분들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특별하고 완벽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관계들이 중독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 사람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 없이는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림자 투사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의 어두운 측면들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특성들 말입니다. 이것이 왜 사랑과 미움이 때로 공존하는지,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노를 억압한 사람은 파트너의 분노적 표현에 동시에 끌리면서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부인한 사람은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에게 끌리면서도 그들을 부도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은 관계의 극심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상화하면서도 동시에 악마화합니다. 그림자 투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인해온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의 보상은 엄청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완전함을 느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서 그 모든 특성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독립적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마침내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렬하게 끌리거나 격렬하게 반발하는 특성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의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특성들이 내게도 있을까? 내가 이것들을 억압하거나 부인해 왔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특성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내 삶에 통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그림자 통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사된 이미지가 아닌
진정한 자신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개념 중 하나는 아니마와 아니무소 안젤리얼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원형들이 우리의 연애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대립하는 에너지들을 나타냅니다. 논리와 직감의식과 무의식 외향성과 내향성 구조와 창조성 등의 균형을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런 반대편 에너지를 자신 안에서 개발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강렬한 로맨틱 매력의 기반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별 역할이 전통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왔기 때문에 이 현상은 특히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강하고 논리적이고 감정을 억압하도록 기대받아 왔고, 여성들은 부드럽고 직감적이고 감정적이도록 기대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한국 남성들의 아니마에는 억압된 감정적 표현, 직감적 지혜, 창조적 에너지, 그리고 관계적 친밀감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한국 여성들의 아니무스에는 억압된 논리적 사고, 독립성 야망, 그리고 권위적 힘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마나 아니무스 투사가 일어날 때 그 경험은 매우 강렬합니다.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완성해 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 자신이 온전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다는 경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타내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측면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니마 투사를 받는 여성은 남성에게 신비롭고 영감을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여신이나 뮤즈처럼 이상화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위험하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무스 투사를 받는 남성은 여성에게 강하고 지혜롭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영웅이나 구원자처럼 이상화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압도적이고 비판적인 존재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투사들의 문제는 그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완성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영원히 이상화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사는 철회되고 실망이 따라옵니다. 많은 관계들이 이 단계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진정한 관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사가 철회될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 안에서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남성은 자신의 감정적, 직감적, 관계적 측면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논리적, 독립적, 주장적 측면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별 역할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자신의 전체 스펙트럼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 잡힌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작업은 꿈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반대 성별의 인물들은 종종 우리의 내면에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나타냅니다. 이런 꿈 인물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적 활동들도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술음악 글쓰기 춤은 우리의 무의식적 측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관계에서도
의식적으로 반대편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더 많이 감정을 표현하고 직감을 신뢰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더 많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은 우리를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우리의 반대편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그 모든 에너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해집니다.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만나서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상시키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가 특정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원형적 패턴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가 모두 집단 무의식에서 나오는 원형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들은 우리의 초기 경험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형들 중 하나는 부모 원형입니다.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맺게 될 모든 친밀한 관계의 템플릿이 됩니다. 만약 이 초기 관계들이 상처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효도와 순종이 강조되는 문화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부모의 기대에 맞추고 사랑을 받기 위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런 조건부 사랑의 경험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하거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런 상처받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치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들의 부모 원형을 활성화시킬 때, 즉 보호받지 못한 아이의 부분을 건드릴 때 강렬한 끌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어머니를 둔 사람은 따뜻하고 양육적인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친밀감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상 사랑은 항상 철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적인 아버지를 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강하게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 인정이 진짜인지 끊임없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상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재한 부모를 둔 사람은 자신에게 완전한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고 같은 종류의 관계 역학을 재창조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원래 상처를 치유하려고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치유 대신 상처를 재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패턴을 성인 관계에서 반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관계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는 다른 것을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익숙한 상처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아는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패턴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끌리는 사람들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관계들에서 반복되는 역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이 패턴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경험들을 탐구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당신이 사랑에 대해 배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계는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이에게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었던 사랑과 관심을 스스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양육과 자기 보호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이런 깊은 패턴들을 탐구하고 변화시키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관계 패턴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상처 대신 건강한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랑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거나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안전하고 일관된 사랑이 얼마나 치유적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투사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투사 철회, withdrawal of projection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영했던 자신의 부분들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온 환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투사 철회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느끼는 강렬한 감정들이 실제로는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몇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완벽하다고 여기거나 그들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투사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거나 그들이 당신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믿는다면 그것도 투사의 신호입니다. 투사를 인식한 후에는 그것을 천천히 철회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는 특성들을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창조적으로 보인다면 당신 자신의 창조성을 탐구해 보세요. 그들이 강해 보인다면 당신 자신의 힘을 발견해 보세요. 한국 문화에서 이것은 특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도록 배웠고 자신의 긍정적 특성들을 인정하는 것을 자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사 철회는 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투사 철회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악마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사가 철회되면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 대해 분노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의 투사를 받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무의식적 내용들을 위한 스크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투사 철회는 또한 그들을 이상화하지 않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벽한 존재로 보는 것을 멈추고 결함과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방적입니다. 자기통합, self-integration 은 투사 철회의 다음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되찾은 특성들을 실제로 자신의 삶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창조성에 끌렸다면 당신은 자신의 창조적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자신감에 끌렸다면 당신은 자신의 자신감을 개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평생 억압해온 특성들을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단계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런 특성들을 표현하고 개발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통합 과정에서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들 또는 사회가 우리의 변화를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종종 이런 저항을 뚫고 나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보다는 자신의 온전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기 통합의 목표는 균형 잡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극단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논리와 직감 강함과 부드러움, 독립성과 친밀감 사이에 균형을 찾습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에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이 우리를 완성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두 개의 완전한 존재로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필요에 기반한 관계에서 선택에 기반한 관계로 바뀝니다. 의존에서 상호 의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현실로 바뀝니다. 샤머니즘 전통에서는 영혼 손실, 소울 로스 아차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트라우마나 강렬한 경험을 통해 우리 영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진다는 믿음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부를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 우리는 실제로 자신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투사는 종종 이런 잃어버린 영혼 조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릴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숨기거나 억압해야 했을 수 있습니다. 창조성, 자발성, 감정적 표현, 개성, 야망 이런 것들이 가족이나 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버전의 자신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 남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런 잃어버린 부분들을 보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통해 그것들을 되찾으려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관계들이 그렇게 강렬하고 중독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들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 없이는 완전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것은 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많은 부분들이 집단의 조화를 위해 희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욕망, 독특한 관점, 창조적 표현, 감정적 진실성 이런 것들이 종종 억압됩니다. 영혼 조각을 되찾는 과정은 먼저 무엇이 잃어버려졌는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끌리는 특성들을 살펴보세요. 그것들이 바로 당신이 잃어버린 부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람들에게 끌린다면 아마도 당신은 어린 시절에 자발성을 억압해야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표현적인 사람들에게 끌린다면 아마도 당신은 감정 표현을 금지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잃어버린 부분들을 인식한 후에는 그것들을 안전한 방식으로 다시 통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실험들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당신이 창조성을 잃어버렸다면
작은 창조적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만약 자발성을 잃어버렸다면 계획되지 않은 활동을 해보세요. 만약 감정 표현을 잃어버렸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내면의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처음에 억압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성인입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부분들을 표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혼 조각을 되찾는 과정은 또한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왜 그 부분들을 억압해야 했는지 이해하고 그 어린 시절의 결정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생존 모드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번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표현하면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영혼 조각을 되찾는 과정의 목표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일부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당신의 관계들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해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해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존재로서 다른 완전한 존재와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투사가 아닌 사랑 의존이 아닌 사랑 환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사랑이 말입니다. 이 모든 탐험을 통해 우리는 왜 특정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에 대한 융의 깊은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과정들의 결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투사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어린 시절 상처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조각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특정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투사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과정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도록 길러진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부분들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되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할 용기,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될 용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무한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되찾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완전함을 느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관계에서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을 완성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두 개의 완전한 존재로서 만납니다. 이런 사랑은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그것은 환상에 기반하지 않고 현실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의존에 기반하지 않고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당신을 더 창조적이고 온전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모든 부분들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잊을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불운으로 보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로 여기세요. 그들이 당신에게서 활성화시킨 모든 감정들과 욕구들을 탐구해 보세요. 그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삶에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은 더 온전한 자신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투사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래의 환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현재를 살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물입니다. 고통스러운 집착에서 진정한 자유로, 의존적인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파편화된 존재에서 온전한 인간으로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을 사로잡던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진실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